오늘 밤 누가 손을 놓고 누가 손을 잡을지 아무도 모르는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지은호는 하루가 길어졌다고 느꼈는데요. 카페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지은호 마음속에는 두 이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였는데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나와 함께 내일을 살겠냐고요. 이지혁은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가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바로 멈춰 세우듯 말했는데요. 하지 말라고, 나 너 잡겠다고. 말은 단단했지만 준비가 비어 있었어요. 어디서 살지, 생활은 어떻게 나눌지, 가족과는 어떤 거리를 둘지 같은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서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요. 계획이 필요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이지혁을 흔들어 깨워버렸습니다. 뒤늦게 시작된 책임의 숙제를 당장 제출하라고 등에 붙여놓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표현이 없다기보다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급하게 밀려들어오는 현실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게 옆에서 지탱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작은 일들을 차분히 처리해주고 말보다 행동으로 묵묵히 대답하는 태도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지은호 어머니 정순이 마음은 박성재에게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붙잡고 살아온 어머니 윤혜는 재력보다 성실한 손길이 먼저 보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지혁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박성재를 찾아갔는데요. 둘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허점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웠고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정과 사랑의 무게가 양손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성재야,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서로 비겁해지지 말자. 내 방식대로 하고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 단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말자. 박성재는 잠시 웃더니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은호 선택을 끝까지 존중하자.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진짜로 지켜야 할 사람은 지은호야라고 답했는데요. 그 말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위로이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 건물주가 바뀌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지 불투명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안이 종이에 박혀 있었고 하루 이틀 안에 의사를 밝히라는 냉정한 글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머리가 하얘졌는데요. 카페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작은 삶의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늦게 박성재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여기 임대료 인상안 검토했고요. 이 건물 매각 소문도 확인했는데요. 임시로 버틸 방법이 있어요. 내가 부동산 쪽 담당자를 설득해 볼게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어서 묻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뭐예요?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지은호가 지켜온 걸 지은호 손으로 계속 지키게 해주고 싶어서요. 내 거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깔끔했고 그래서 더 깊었어요. 이 소식을 멀리서 들은 이지혁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박성재 도움의 방식이 아름다워 보이는 만큼 지은호에게 빛처럼 남을까 걱정이 됐어요. 이지혁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숫자부터 꺼내 들었어요. 지은호, 우리가 같이 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이 이 정도인데요. 내가 카페를 계속하고 싶다면 내 월급 구조랑 저축 플랜을 이렇게 조정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주거는 너 가족하고 너무 멀지 않은 동네가 좋을 것 같아요. 내 동생 지강호도 신경 써야 하고 어머니 식당도 도와야 하잖아요. 종이 위에 선명한 칸들이 생겼고요. 거기에는 삶의 비용, 근무 시간, 비상금, 부모님을 위한 지원 라인이 차곡차곡 적혀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설계도였는데요. 지은호는 그 설계도 앞에서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둘의 방식이 이렇게 달랐는데요. 지은호 마음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교대로 기울었습니다. 박성재는 당장의 위험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고 이지혁은 앞으로의 길을 숫자로 선명하게 보여줬거든요. 어느 쪽이든 고마운 일이라 더 어렵다고 지은호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 사이 가정의 변수도 자라났습니다. 박성재 집안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돌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박진석과 새어머니 고성희는 아들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성희는 박성재의 여자 문제에 관해서는 세심하게 개입하는 편이었는데요. 성재야, 좋으면 좋다고 해. 그런데 내가 가진 걸 다 내밀지는 마. 그러면 상대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랑인지 빚인지 섞여버린다니까.
고성이 말은 날카로웠고 박성재는 그 말의 위험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지은호를 돕되 선을 명확히 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일부러 카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뒤로 밀어두었고 제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법무팀에게 넘겼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였는데요. 이런 배려가 때로는 존재감의 약화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지역 쪽에서는 다른 긴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정년퇴직 문제가 겹쳤는데요. 집안의 중심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머니 김다정은 자녀들의 삶을 걱정하면서도 이 지역이 갑자기 결혼을 말하는 걸 놀라운 눈으로 보았죠. 지여가 내가 책임을 말한 건 참 반가운데요. 책임은 계획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사람 마음을 매일 확인하는 일도 들어가요. 이 말은 이 지역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보여주는 일에서 멈추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작은 확인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전 문 앞에 남긴 메시지, 카페 영업 끝난 시간에 맞춘 따뜻한 말, 그리고 지은호 어머니에게 보낸 소소한 안부. 큰 제스처보다 밀도가 높은 일상적 변화였는데요. 이게 의외로 지은호 마음을 오래 눌러주더라고요.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상견 분위기를 닮은 작은 식사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정순이가 두 사람을 따로따로 불러서 밥을 먹었는데요. 놀랍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오가 결혼을 말했는데요.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버틸 건가요? 좋은 날에만 말고요. 장사 안 되는 날, 싸우는 날, 마음이 식는 날에도. 먼저 만난 박성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버티는 편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도망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요. 대신 제가 가진 걸 함부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지은호 선택이 흐려지지 않게 할 거예요. 다음 날 만난 이지혁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늦었지만 확실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 되고 싶고요. 대신 저도 사람이라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숨어서 키우지 않겠습니다. 둘의 답은 달랐지만 묘하게 같은 지점으로 모였어요. 오래 버티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날 밤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박영나가 넘어질 뻔한 작은 사고가 났는데요. 운전과 보디가드를 맡고 있는 이주환이 재빠르게 막아냈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박성재는 현장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죠. 그 모습을 본 이지혁은 말없이 도왔는데요. 오랜 친구로서의 호흡이 자동으로 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다시 건네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지은호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정과 사랑의 줄이 계속 흔들리는데도 바닥 어딘가에는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남아 있었던 거죠.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돈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찾아왔습니다. 카페 건물 문제를 임시로 넘겼지만 소유권 변동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는데요. 매각이 확정되면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테고 그때는 어떤 변수든 터질 수 있었어요. 박성재는 정보를 더 잡기 위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더 깊게 개입하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손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이지혁은 현실의 줄타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계약 이행을 위한 예치금과 임시 담보를 제안하며 지은호와 합의의 공동 계좌를 만들자고 했어요. 이건 내 통제권을 넓히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둘의 책임을 같은 위치에 세우려는 거예요. 이 제안은 뜻밖의 파장을 낳았습니다. 정순이는 흐뭇해했고 지은호는 안심과 부담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리고 박성재는 처음으로 속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신뢰의 방식보다 더 빠르게 관계를 결속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읽혔으니까요. 그래서 밤늦게 이지혁과 박성재가 단둘이 만났는데요. 드디어 우정과 사랑의 줄다리기가 손바닥에 상처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을 말하는 건 이해해. 그런데 속도를 올리면 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의 끝을 놓지 않았는데요. 알아. 그런데 멈추면 더 불안해하더라. 선택을 미루는 게 늘 좋은 건 아니라서. 두 사람은 말이 거칠어질 듯 말 듯 멈춰 섰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친구라서 더 넘어가지 않았고 서로의 약점을 감싸줄 만큼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작은 반전의 씨앗도 심어졌어요. 카페에 종종 놀러 오던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목에 작은 팔찌를 하고 다녔어요. 지은호는 그 팔찌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문양이었거든요. 며칠 뒤 어머니 정순이 서랍 속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도 똑같은 문양이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의 팔목에 걸려 있던 작은 팔찌.
그 사진을 본 지은호는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물론 그게 곧장 출생의 비밀 같은 이야기로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마음 한켠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생겨버렸어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어딘가에 살아있는 듯한 이상한 예감이었죠. 이 예감은 다음 전개를 위한 조용한 노크였고요. 당장의 이야기는 여전히 삼각구도와 우정의 장에서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은호가 선택한 방식은 도망이 아니라 순간의 정지였어요. 두 사람한테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제가 제 마음을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이 말은 공정했고 동시에 잔인했어요.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이 너무 길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짧았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각자는 자신이 믿는 사랑의 모습을 다듬었습니다. 이지혁은 계획의 빈칸을 줄였는데요. 결혼이란 단어를 지우지 않은 채 현실의 문장을 여러 줄 써내려갔어요. 주거 후보지 3곳의 장단점, 지은호 업무 스케줄에 맞춘 가사 배분표, 부모님 돌봄에 필요한 시간표, 예상 갈등에 대한 합의 원칙까지. 종이는 생활의 윤곽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박성재는 물러서지 않고도 과하지 않게 개입하는 균형을 다시 찾았어요. 카페의 고객 데이터와 동선 분석을 도와주고 인근 상권 변동 자료를 정리해 지은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도와준 건 자료고 결정은 내가 한다. 결정의 결과가 무엇이든 나는 내 편이다. 그 한 줄은 묘하게도 경쟁을 지나 공감으로 닿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거의 끝나갈 때 세 사람은 같은 밤을 따로 보냈습니다. 이지혁은 가족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상철 퇴직 기념으로 조촐한 식사를 했어요. 이상철은 말수가 적었지만 자식들 앞에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의 삶까지 좋아하게 되더라. 그 삶이 늘 예쁘진 않아도요. 이 말은 이지혁 가슴팍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계획을 넘어서 삶을 같이 좋아하는 법을 생각했고 그 생각이 표정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마주 앉았는데요.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다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성재야, 내가 가진 걸 다 주면 빈틈이 남는다. 근데 안 주면 또 후회가 남아. 내 선택을 내가 대신할 수 없는데요. 단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고른 방식이 너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게. 그 말은 박성재 자존심의 중심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체온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보여주기보다 지켜주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지은호는 밤늦게 어머니와 얘기를 나눴어요. 정순이는 딸에게 묻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묻지 않고 들었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이 현실이라는 말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믿는 건 아니고요. 근데 현실만 있으면 그게 또 사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둘을 같이 붙잡아 보고 싶어요. 정순이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붙잡아. 근데 손이 아플 거야. 그래도 붙잡아. 마침내 선택의 날,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건네진 편지 한 장이 있었을 뿐이에요. 지은호는 2장의 편지를 썼고 각기 다른 주소로 보냈습니다. 이지혁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내일을 숫자로 보여준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무모하지 않게 살아야 해서요. 대신 하나만 부탁할게요. 숫자 사이사이에 있는 내 감정, 내 가족, 내일의 의미를 자주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도 당신의 두려움을 자주 물어볼게요. 같이 확인해요. 박성재 편지에는 이런 글이 들어 있었어요. 당신은 나를 지키게 해줬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서 있을 수 있게요.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아픈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의 방식으로만 서 있으면요. 사랑 앞에서 자꾸 빚진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마음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아직은 잘 안 되네요. 선택은 이지혁에게 조금 더 가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당장 결혼식 얘기부터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같이 살 준비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요. 한 달만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든 계획대로 살아보자고요. 그 한 달 동안은 싸울 수 있어도 도망가지 않기. 이 약속은 성급한 결속을 늦추는 대신 진짜 결속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알게 된 박성재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택을 존중할게요. 대신 한 달 뒤에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때 다시 인사할게요. 우정은 내가 지킬 테니 걱정 마요.
한 달의 실험은 기대와 다르게 쉽지 않았어요. 이지혁과 지은호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속도로 움직였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합의 노트를 꺼냈는데요.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질문은 날카롭게, 대답은 부드럽게. 합의를 선택해도 자존심은 남겨두기. 덕분에 큰 싸움이 작은 조정으로 바뀌는 날이 많았어요. 가끔은 그 규칙이 버거워서 서로 말수가 줄어들 때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조용히 움직이던 팔찌의 예감이 어느 순간 현실의 문턱을 스쳤어요. 카페에 들르던 그 아이가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울었고 지은호가 바닥을 뒤져 찾아주다가 문득 생각나서 사진 속 팔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팔찌와 아이 팔찌가 흡사한 문양을 가지고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쓰인 듯한 날짜와 이름의 초성.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요.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이야기가 조용히 깨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직은 이 감정을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다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의 삶은 사랑과 현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잃어버렸다고 믿은 시간과 무언가의 흔적이 결국 오늘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한 달이 지나고 세 사람은 다시 교차로에 섰습니다. 이지혁은 많이 변해 있었는데요. 계획을 말하는 방식이 덜 단단하고 더 따뜻해졌어요. 실패했을 때의 방안까지 같이 말하면서 실패해도 우리를 실패라고 부르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박성재는 약속대로 인사를 왔는데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오,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만든 계획표를 모방해봤는데요. 내 삶에도 도움이 되더라. 고마워. 그리고 축하해. 그 말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였고 그래서 우정은 깨지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은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고 그건 서로가 알았지만 모른 척 해줬습니다. 이제 다음 장은 조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마지막 장면 같은 순간 하나가 세 사람 앞에 놓였어요. 지은호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거든요. 잃어버린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 또렷하게 찍힌 사진이었고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팔찌 주인이 맞나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사진을 확대해봤고요.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자가 박혀 있는 걸 확인했어요. 오래전 누군가가 새겨넣은 듯한 두 개의 이니셜. 지은호 머릿속에서 오래된 사진, 아이의 팔찌, 어머니 서랍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대답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대신 손이 먼저 떨렸어요. 우정과 사랑의 줄다리기는 일단 잠시 고요해졌지만 삶은 새로운 매듭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은호 마음은 이지혁을 향해 조금 더 가까워졌고 박성재 마음은 지은호를 향한 응원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는 또 다른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사랑이 현실을 통과하도록 함께 애쓰는 동안 현실이 과거의 흔적을 데리고 돌아오는 순간을 맞닥뜨릴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이었죠. 다음 이야기에서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사람은 또다시 자기 방식의 용기를 꺼내야 할 겁니다. 지킬 것과 놓을 것을 구분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고유한 속도를 인정하는 용기요. 아마도 곧 그 팔찌의 주인이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지혁은 여전히 계획표를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은호의 떨리는 손을 먼저 잡을까요? 박성재는 한 발 물러서면서도 꼭 필요한 순간엔 앞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답을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미 세 사람이 알아버린 사실입니다. 사랑은 멋진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오래 버티는 습관이라는 것. 우정은 나중에라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는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현실은 두 사람을 다치게도 만들지만 세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 말이에요.